착하게 살면 좋은 줄 알았죠? 근데요, 착한 사람만 손해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사람이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 착함이 누군가에겐 이용하기 좋은 성격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늘 그래,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조금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더군요. 제가 20살값 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믿던 시절이었어요. 사람 잘 챙기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 그 말 참 많이 들었고 또 그대로 믿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착하다. 너 같은 애는 요즘 없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어요. 내일 끝나도 남의 일 도와주고 힘든 일은 제가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일이 아닌 것도 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표정만 늘어나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제가 아파서 하루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일은 누가 해?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너무 쉽게 보였구나. 근데요, 그걸 느끼고도 저는 또 참았습니다. 왜냐면 관계가 깨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시간이 흘러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참 다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평생 잘해줄게. 그 말을 믿었죠? 근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거 좀 해줄래?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생활비도 제가 더 내고 집안일도 거의 제가 다 하고 심지어 남편이 실수한 일까지 제가 대신 사과하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친구랑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그걸 제가 대신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면 걔도 이해할 거야? 그 말 듣고요, 또 나섰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메꿔줬어요. 그때도 저는 가정이니까 내가 조금 더 참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일이 오고 그 다음엔 더 큰 요구가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아니라 제가 해주는 것만 남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건 당연히 엄마 몫이었고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 참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 나 이대로 가면 진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요, 그 사람 눈에는 당연한 것이었을 뿐이더라고요. 고마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래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버려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계속 참고 또 참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온 관계가 정작 저를 지켜주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나를 좀 지켜야겠다. 근데 그게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참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요. 거절하는 법도 모르고 화를 내는 법도 모르고 그냥 또 참고 넘어가려는 제 모습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오늘은 못해?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 꺼내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괜히 잘못한 사람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요, 더 늦기 전에 이걸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변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너 왜 변했어? 요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 말을 듣는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생을 퍼주며 살았던 사람이 한 번 싫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게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적어도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도 한 번 역할이 정해지면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참는 사람, 다 해주는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하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가 않네? 그 말 겉으로 들으면 그냥 서운한 말 같죠? 근데요, 그 속 뜻은 딱 하나입니다. 왜 이제 와서 말을 안 듣냐? 처음에는요, 저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전처럼 다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또 돈 문제를 들고 왔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결국 또 해줬습니다. 그게 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다음엔 더 큰 부탁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착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계속 허락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사람은요, 허락받은 만큼 합니다. 내가 선을 안 그으면 상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좀 더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선을 그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비슷한 상황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도와주면 안 돼? 예전 같았으면 말 끝나기도 전에 알겠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돼. 짧은 한마디였는데 공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 한마디에 그동안 제가 쌓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못해? 그 말을 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항상 내가 먼저 무너졌을까? 그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들은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너 진짜 변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서 변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서 변했다고 느끼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눈치가 흐르고 작은 일에도 날카로운 말이 오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돌아갈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근데요, 딱 한 가지만 떠올렸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결국 나는 또 무너진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안 해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다 해주니까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원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그걸 보면서 참 허탈했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제가 하나씩 거절할수록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항상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해줘야 하나? 저걸 또 부탁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숨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이번엔 가족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꽤 오래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제가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 말 참 반갑죠? 근데요? 이상하게 느낌이 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마디 안 나누고 바로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순간 예전에 제가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인데 한 번쯤은. 근데 이번에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가?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그건 못해.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원래 안 그랬잖아? 그 말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조금 낫고 세 번째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동안 저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해주면 당장은 싸울 일도 없으니까요. 근데요, 그 당장이 쌓이면 결국 평생이 됩니다. 저는 그걸 이미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비록 조금 외롭고 조금 불편하고 가끔은 내가 잘못된 것 같아도 적어도 다시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지키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야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요, 세상이 도와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게 흔들립니다. 제가 안 되라고 말하기 시작한 뒤로 주변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줄었는데요. 그 대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선 공기. 특히 남편이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 맞춰주니까 굳이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선을 긋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다 걸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 못 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그동안 제가 해준 건 수십, 수백 가지인데 제가 딱 하나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해줬는지는 기억 안 하고 내가 안 해준 것만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해하려는 사람은 설명 안 해도 이해하고 이해 안 하려는 사람은 100번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 사람들 온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어? 금방 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 치우고 음식 준비하고 혼자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요,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못해. 정적. 남편이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 그 웃음이요? 사람을 더 화나게 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는데 가볍게 넘기는 그 태도. 그래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야? 못해? 그제야 표정이 굳더라고요.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그 말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책임을 돌리는 말. 그 순간 예전에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냥 해버릴까? 근데요,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이 혼자 허둥지둥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짜증을 내더니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온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니까요. 근데 저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손님이 와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망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어색한 하루가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조금 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너 너무하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어땠는데?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보다 훨씬 착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말하는 착함은 나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편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딱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이 더 힘들었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가가 없진 않았습니다. 관계는 분명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줄고 웃는 일도 줄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전에는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이제는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 속에서 살았구나.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제야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거리가 생기고 예전에는 자주 오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변한 건가? 이러다 정말 혼자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밤마다 올라왔습니다. 근데요,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가 아니라 내가 해주던 것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해주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진짜로 아는 사람만 남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빈자리에 처음으로 나를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누가 뭐라 하든 그걸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의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길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위해서. 사람이요, 뭔가를 내려놓으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막상 내려놓고 나니까 편한 게 아니라 허전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더 넓어 보이고,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이요. 예전에는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었는데 이제는 잠이 쉽게 오질 않더라고요. 조용하니까요. 그 조용함 속에서 그동안 밀어놨던 생각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처음으로 끝까지 해봤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고, 그래서 버려지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요, 그걸 위해서 나를 계속 깎아내리면 결국 남는 건 텅 빈 나 하나뿐입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요, 거울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 맞나 싶었습니다. 눈밑은 푹 꺼지고 표정은 굳어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한 번이라도 아껴준 적이 있었나?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작은 걸 하나 해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서. 그게 그렇게 어색할 줄 몰랐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계속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조금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10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 핸드폰도 안 보고 TV도 안 켜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처음엔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제 생각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힘든가? 나는 지금 뭘 원하는가? 그 질문에 천천히 답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요, 남들이 원하는 걸 먼저 생각했지, 제가 원하는 건 항상 나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답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 많은데 안 가고, 괜히 억지로 약속 안 잡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안 외로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로웠던 게 아니라 지쳤던 거였구나.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 사람은 만나고, 이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그 기준이요? 간단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내가 괜찮은가?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요, 상대가 괜찮은지가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제가 괜찮은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변화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도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맞춰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연락이 끊긴 사람도 많고 반대로 오히려 더 가까워진 사람도 몇 명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가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그동안 저는 너무 한쪽으로만 살아왔던 겁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 근데 이제는 조금씩 주고받는 관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또 예전처럼 하려는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다르게 해도 돼. 그 말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게 요즘 제 하루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안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 그리고요, 이 변화가 조금씩 다른 데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요? 예전보다 덜 아프더라고요. 잠도 조금씩은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도 줄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또 하나 알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방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버티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어딘가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저를 위해서.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서툴러도 이번에는 끝까지 나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평생을 한 방향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다른 길을 보게 되면요, 그게 맞는 길인지 보다 그냥 낯설어서 더 무섭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움직이려고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진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겪어봤으니까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나를 위한 외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집을 나와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날씨도 느낄 틈이 없었는데 그날은 바람이 부는 것도 햇빛이 따뜻한 것도 하나하나 다 느껴졌습니다. 그걸 느끼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걸 이제야 느끼고 살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웃고 그 평범한 풍경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동안 살아내느라 바빴지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차이를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결심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억지로 웃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 없는 관계는 조금씩 정리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 더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은 너무 남만 생각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나를 생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균형이라는 거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대신 마음이 가벼워졌고, 할 일이 줄어든 대신 숨 쉴 시간이 생겼고, 억지로 웃는 일이 줄어든 대신 진짜 웃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차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편해 보여. 그 말을 듣는데요, 참 묘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제 변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실히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끔은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압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딘지. 그래서 다시 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더라도 지금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에서는 적어도 제가 저를 잃어버리진 않으니까요. 사람이요,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지우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저처럼 계속 참고만 살아온 분이 있다면 꼭 한 번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그 질문 하나로도 인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선택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진짜로 내 인생을 살 때까지. 이야기 끝.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